이쯤 되면 이걸 듣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도 머리로는 다 안다고요. 내가 요즘 막 한국에서 그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들 안 받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양육책들 내가 안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정말 지금은 배우려고만 하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은 충분한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좌절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왜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자녀와 가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머리로 아는데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의 육신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에 찾아와서 이런 우울함, 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 것을 고치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피지컬 셀프 케어가 어떤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정말 잘 자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 귀하고 좋은 것을 먹고 있는지, 자기 몸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을 못 자고 힘들고 막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화가 더 납니다. 더 한 번 스냅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지금 건강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가?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있는가? 나를 위해 잘 테이크케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결국 이기적인 행동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보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도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육신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로 아는데 잘 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나의 해결되지 않는 어떤 쓴뿌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엄마로서 살아오면서 내 과거에, 내 젊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쓴뿌리들, 그런 상처들이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클라이언트 한 분은 자기 티네이저 딸에게 그렇게 화가 난대요. 그 아이가 자기한테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화가 날 수 있는 극도로 이상으로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 아이가 너무 밉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딸아이는 우울증, 그 다음에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이 관계가 악화됐는데요. 나중에 보니 이 딸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엄마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마는 어릴 때 부모님이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고, 그래서 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고,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거의 이 어머니를 abandon, 그냥 친척 집에, 할머니 집에 맡기고 그렇게 사셨나 봐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딸을 만나러 오시면 내가 너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팔자가 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러면서 이 딸을 그렇게 언어적 학대를 하시고 또 때로는 신체적인 학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딸은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빨리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서 멋진 남자 만나 결혼하고 멋진 자녀들 낳아서 멋진 엄마가 되어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 아이의 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서둘러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삐걱거리는 거죠. 이 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자랐었는데 너한테 내가 참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 그런데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왜 넌 나에게 감사하지 못해? 이것이 보통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날 수 있는
화보다 훨씬 더 극대화돼서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어릴 때 해결받지 못한, 돌봄을 받지 못한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어른이 되어서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와 자기의 자녀 사이에서 다시 리플레이 되고 있는 것을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안 되고 막 감정적으로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먼저 돌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내가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자녀한테 자꾸 화를 내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나와 다른 관계들의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날 잘 보면 내가 남편이랑 다툰 날이거나 내가 시부모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막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날이다든가 아니면 내가 밖에서 다른 관계들하고 삐걱거림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잔재, 감정의 잔재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화를 내거나 필요 이상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계들을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는 네 번째 이유, 내 평소의 정서와 언어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함, 걱정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 예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런 정서가 되고 이런 언어를 쓰기까지 여러분이 40이면 40여 년간의 인생이 차곡차곡 모여서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선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 언어의 습관을 고친다는 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고 내가 10번 함부로 말할 뻔했는데 생각해내서 한 번 덜 한 거,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여행, 그 내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여행, 정서의 습관을 바꾸는 여행을 같이 떠나볼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함께 갑니다. 저도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오래 연습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근데 계속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자녀에게 훌륭한 엄마가 그리고 패런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완성되지 않은 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패런팅인데 성품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저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니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 끝에 결국 남길 것은 우리의 성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품,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슨 성품을 고치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제일 안 되고 있는 성품 하나씩 떠올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6주 동안 한 거지만 턱도 없이 짧았죠. 여러분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면서 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5가지,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나의 육신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두 번째, 나의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을 때. 세 번째, 나와 다른 관계들의 삐걱거림이 있을 때. 네 번째, 내 정서와 언어의 습관들 때문에. 다섯 번째, 완성되지 않은 나의 미성숙한 성품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이유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좋은 강의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베이비 스텝 한 걸음씩 같이 가볼까요?